반갑습니다. 학우님,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정영 교수입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서 맡고 있는 보직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 저는 경력개발지원센터장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경력개발지원센터는 뭐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진로지원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취업 지원 제도가 굉장히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 동부고용센터에서 담당자 선생님 한번 모시고 우리 국민취업 지원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지금 참석하신 학우님들, 이미자님, 궁금맘님 해가 여러 분 계신데요. 지금 참석하신 학우님들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도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담당자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자 선생님 송수련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먼저 우리 대학 학우님들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용노동부 부산 동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수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선생님은 동부고용센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고용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조금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통 고용센터 하면 실업급여를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실업급여도 있지만 고용센터의 정확한 명칭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라고 하고요. 저희 고용노동부의 고용과 노동 이 두 가지 중에서 주로 고용 부분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면서 추가로 복지까지 연계하는 기관입니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층 또는 취업 경험이 있지만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 취업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직업 상담과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취업하려면 자격증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시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직업 훈련도 저렴하게 들으실 수 있고요. 또 빠른 취업을 희망하시면 취업 알선을 받거나 그리고 채용 행사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담을 통해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 센터 1층에 유관기관이 입주해 있어요. 그쪽으로 바로 원스톱으로 연계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용센터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고용 업무, 네, 더하기 네, 네. 복지 업무까지 추가해가지고 담당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센터입니다. 그래서 고용 복지 프로센터라고 하네요. 네. 아이고,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송주관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저는 이 앞서 말씀드린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 내에도 상담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민간 위탁 기관에서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 위탁 기관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기관을 관리하는 업무를 네. 하고 계신 거네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국민취업지원제도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에 대해서 조금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이름 그대로 국민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명 줄여서 국치라고도 하는데요. 예, 우선 실업 상태인 만 15세에서 69세까지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 소득과 재산을 심사를 해가지고 1또는 2유형으로 선정이 되면 전문 상담사 선생님이 배정이 돼요. 그렇게 배정이 돼서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약 1년간 1:1 관리를 받게 됩니다. 참여하시는 동안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구직 정보도 드리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필요하시다면은 프로그램도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생계비 지원으로 각종 수당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취업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수당도 지원한단 말이에요? 네, 수당도 지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인지 몰랐습니다. 이 국민취업제도를 줄여서 국치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죠. 국치라고. 국치. 여러분들도 꼭 국치라고 네, 이 단어 꼭 기억해 국치.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1유형하고 2유형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1유형은 무엇이고 또 2유형 무엇인지
또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제도는 1유형 아니면 2유형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기준은 나이, 소득, 재산, 취업 경험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나뉘게 되는데 1유형의 경우에는 나이 만 15세에서 69세 중에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취업 경험이 있는 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 나이 18세에서 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소득 5억 원 이하이고 취업 경험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유형의 경우에는 나이가 만 35세에서 69세 중에서 재산, 중위소득 100% 이하, 그리고 재산과 경력은 안 보고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1유형과 달리 나이 제한이 명확하고 특정 계층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조금 다르고요. 그 외 다른 요건들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사실 소득, 재산, 경력 관계없이 이 유형으로 선정 가능하시고요. 어려우실 수 있는데 보통은 저희 센터에서는 1유형으로 신청해보고 안 되면 2유형으로 안내를 해드리니까 많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1유형하고 2유형 구분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나이, 그다음에 소득, 네. 그다음에 재산, 네. 취업 경험 요 네 네. 가지를 가지고 1유형, 2유형 이렇게 구분하는데 일단은 1유형을 먼저 신청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은 2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나는 1유형인지 2유형인지 고민 안 해도 된다. 네, 그런 맞아요. 말씀이신 거죠? 1유형이 더 혜택이 조금 많죠. 혜택이 많고 네. 그러니까 그럼 일단은 무조건 1유형으로 신청하면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대학생들은 국민취업 지원제도 좀 신청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우리 대학 재학생들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아, 네. 원칙적으로는 상급 학교에 진학이 예정이 되어 있거나 전문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거나 그리고 대학 재학 중에는 취업이 즉시 불가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한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대학 졸업 예정자 마지막 학기를 남기고 있는 졸업 예정자와 사이버 대학 경우에는 미취업 상태이고 학업과 병행해서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니까요. 정말 좋은 기회니까 꼭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이버 대학의 재학생 경우에는 마지막 학기 아니더라도 네, 1학년, 맞아요. 2학년이라도 네. 학업하고 병행해서 취업을 할 수 있으면은 네, 맞습니다. 참여 가능한 네, 거예요. 네. 여러분 아주 좋은 대학교 다니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그 1형, 2형 구분할 때 나이, 소득, 재산, 취업 경험 이거 가지고 구분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때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나라에 뭔가 신청할 때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120%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려운 단어 같은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이름에 답이 있어요. 중간에 위치한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소득을 일렬로 쭉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국민의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의 개념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럴 리는 없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A, B, C 이렇게 3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A가 50만 원, B가 100만 원, 그리고 C가 150만 원이라고 칠게요. 이렇게 되면 중간에는 누가 있죠? 100만 원 있네요. 네, B의 100만 원이 네. 중위소득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중위소득은 국가에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고 저희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라는 얘기가 중간에 위치한 네. 그러니까 중간에 위치한 소득 이래서 중위소득 이렇게 기억하시면 네. 될 것 같고 평균의 개념은 아니다 그 네,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중간에 있는 소득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잘 모를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네. 확인이 가능하니까 꼭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뭐 가구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 가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아까 가구를 가지고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일단 주민등록 등본상 같이 있는 가족을 확인하는데요. 범위는 본인, 배우자,
1촌 이내 직계혈 쪽인데 1촌 이내 직계혈 쪽 이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부모, 자녀를 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으면 되고 맞아요. 내 아들이라도 주민등록에서 독립되어 있으면은 네. 아들은 제외하고 네. 주민등록상 같이 있는 가족만 이제 같이 이제 가구를 기준을 정해가지고 소득이나 재산을 네. 어, 또 계산하는 예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예. 신청하신 이후에 아마 또 심사팀에서 안내를 해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 우리 학우 여러분들이 자신의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라든지 재산을 정확하게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사실 귀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포털 사이트에 초록색 창 있죠? 여기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저희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 자가진단 탭이 있어요. 자가진단 탭에 들어가서 모의산정이라고 있는데 그걸 누르셔서 여기에 간단한 정보만 입력을 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중위소득이니 뭐니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일단은 신청을 하시면 저희 심사팀이 국세청 등 공적 자료를 확인을 해서 이제 적부 확인해서 통보를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내가 1, 네. 2형, 2형 굉장히 복잡한데 네. 일단은 먼저 신청을 네, 하는 게 고민하지 중요하다. 마시고. 내 네. 소득이 뭐 어떤지 잘 모르지만 일단은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보니까 우리 학우님 중에서 직업 상담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 상담사 하신 분이 계시네요. 서터니 님입니까? 전직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 상담사였습니다. 취업 희망하시는 학우님들 꼭 국지 도움 받고 취업하세요. 그런 말씀 남겨주세요. 덕담을 남겨주셨네요. 네, 너무.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음 질문 한번 드리면은, 우리 학우님들 중에서 일을 하시다가, 저희들은 학업하고 취업하고 직장을 네. 병행이 가능하니까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셔가지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 계십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질문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 제도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타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불가능하고, 대신에 실업급여가 끝나면 이 유형으로는 바로 신청 가능하시고요. 6개월이 지나면 1유형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는 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안 되는데, 네, 중복 혜택이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은 2유형은 즉시 바로 신청이 가능한데, 네. 1유형만큼은 6개월이 지나서, 네. 실업급여 받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은 1유형 신청도 가능하다. 그런 네, 맞습니다. 말씀인 거죠.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실업급여 받고 계신 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까지 저희들 보면 계속 1유형, 2유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유형별, 1유형에 따른 지원 내용은 어떤 것들이고 2유형에 따른 지원 내용은 어떤 것인지 유형별 지원 내용이 좀 네. 궁금한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아까 말했듯이 1유형은 생계비 지원인 구직 촉진 수당, 이것도 줄여서 구촉수당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받으실 수 있고 동시에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유형은 구직 촉진 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지만 공통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는 두 유형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소정의 훈련에 참여하실 경우에는 취업 활동 비용인 훈련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취업 지원 서비스는 공통적으로 다 해드리고 생계비 지원인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지원 서비스는 1유형, 2유형 네. 다 해당이 되고 구직 촉진 수당은 네. 1유형만 지급이 되고 맞습니다. 2유형은 지급이 안 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네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민자님 해가지고 54년생이면은 신청조차 안 되겠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4년생 같으면은 나이가 좀 있으십니까? 네, 만 69세 이하면은 만 69세 이하면은 네. 신청은 다 가능하니까 네, 생일에 따라서 네. 만 나이를 확인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업 지원 서비스는 1유형, 2유형 다 해당이 된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에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조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취업 지원 서비스는 여러분이 가장 알만한 게 대표적인 게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만들어서 직업 훈련을 들으시는 겁니다. 이 경우에 국치를 참여하시면서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하시면 자부담률이란 게 있어요. 그 비용이 원래 비용보다 좀 더 저렴해집니다. 이외에도 일경험, 취업 알선, 그리고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 그리고 집단 상담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해서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하면 원래가 그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지만 네, 네. 본인이 부담하는 자부담이 있는데 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은 이 자부담조차도 무료로 내가 다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죠. 완전히 무료인 훈련도 있고, 그리고 일정 부분 이게 자부담률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일반 내일 배움 카드로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더 낮은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비용이 더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네. 이용할 수 있으니까 뭐 이리저리 국민취업제도가 좋은 제도 같고 그다음에 보니까 일경험 참여라든지 네. 취업 알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컨설팅도 해주네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단기 특강, 집단 상담 이렇게 해가지고 맞춤형 그분한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해주고 있으니까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우님들 잘 활용하시면은 취업 역량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1유형은 수당을 지급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네. 그러면 그 수당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저 아까 계속 중복된 말씀을 드리는데, 1유형은 구직 촉진 수당, 그리고 2유형은 취업활동 비용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1유형의 경우에는 생계비 지원인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받는 기간은 6개월이고, 구직 촉진 수당 월 50만 원, 6개월에서 총 300만 원까지. 300만 네, 원까지. 구촉 수당은 300만 원. 여기에 새롭게 가족 수당이 신설돼서 부양 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까지 얹어서 드리거든요. 이 가족 수당은 총 24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 이 구촉 수당과 가족 수당을 더하면 최대 300만 원에서 5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1유형 같은 경우는 구직 촉진 수당이 최대 300만 원이고 네. 그다음에 가족 수당은 부양가족이 있으면은 가족 수당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최대 240 더하면은 540까지 가는 네,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촉진 수당은 가족 없으신 분들은 최대 300만 원, 50만 원씩 6개월에서 300만 원이고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네. 최대 540까지 받을 네, 수 있다고 맞아요. 말이네요. 그러면은 1유형은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2유형은 구직 촉진 수당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까 그때 취업 활동 비용을 지원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럼 취업 활동 비용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 유형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생계비 지원인 구직 촉진 수당은 안 됩니다. 대신에 다른 수당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계획을 수립하면 참여하신 대가로 참여 수당을 최대 25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 아까 내일 배움 카드 이용해서 훈련에 참여하시게 되면 취업 활동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훈련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훈련 수당은 한 달에 28만 4천 원, 이것도 6개월까지만 되니까 계산을 하면 170만 4천 원까지 훈련 수당 받으실 수 있거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참여 수당 25만 원에 훈련 수당 170만 4천 원을 더하면 최대 195만 4천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유형은 구직 촉진 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각종 뭐 훈련 수당을 받기 때문에 1유형은 300에서 540, 네. 그다음에 2유형은 최대 195만 4천 4천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유형보다는 1유형이 좋지만 일단 내가 잘 모르니까 무조건 신청을 하고 그럼 1유형으로 신청해서 조사를 해봐서 안 되면 2유형으로 될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죠. 우리 학우님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 송중무님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중간에 정리를 해보면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지원 서비스하고 각종 수당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 1유형이 있고 2유형이 있는데 유형에 따라서 제공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다. 그런데 내가 뭐 소속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1유형, 2유형 잘 헷갈리신 분은 고민하지 말고 일단 1유형으로 먼저 신청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뭐 반드시 우리가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꼭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국민취업지원제도 하게 되면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게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뭐 모두 다 가능한지, 아니면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한지 온라인만 가능한지 조금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원 신청은 온라인도 가능하고 오프라인도 모두 가능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포털 사이트에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치면 사이트가 나오는데 온라인은 거기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오프라인에 같은 경우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가지고 신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더 편하시기 때문에 추천을 드려요. 오프라인 방문하시면 신분증은 필수이고요.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서를 지참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가족을 확인할 때는 필요한 부분이고, 가시기 전에 구직 신청도 하시면 더 빨리 진행이 되니까 미리 신청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능한데 뭐 가급적이면 온라인 신청이 더 편리하겠다. 네. 그런 말씀이고, 혹시나 오프라인을 가시게 되면 신분증은 반드시 네.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우리 학생들이 사이버 대학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국에 걸쳐 있거든요. 네. 전국에 걸쳐 있다 보니까 근처에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고용센터 방문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프라인이 꼭 희망하시는 분들은 집 근처에 있는 고용센터 방문하시고,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 네. 가져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네. 그 관할 고용센터를 잘 모르시겠다면 콜센터 1350으로 전화하셔서 관할센터 확인하셔서 방문하셔도 됩니다. 전화를 1350으로 전화를 네. 해가지고 물어서 되고요.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네, 수 있는 확인하실 거죠. 수 예, 있어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우님들, 우리 뭐 사이버 대학 학생들이니까 온라인으로 다 익숙할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은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다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한번 신청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꼭 나는 오프라인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1350으로 전화를 해서 근처에 있는 고용센터 찾아가지고 가실 때 신분증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신청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진행 절차를 이제 선정되셨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청하시면 일단 한 달 이내에 결과를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면 이제 상담 선생님이 배정이 되는데 그분에게 전화가 오고요. 방문 약속을 잡게 됩니다. 선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총 3번, 최소 3번의 상담을 진행해야 되고요. 그 3번째 만나는 날에 IAP라고 해서 취업활동 계획을 세우게 돼요. 앞으로 1년간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 계획을 수립하고 바로 그날에 휴강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상담 선생님과 약속한 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든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든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상담사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면은 그거는 온라인으로 안 되고 반드시 나가서 오프라인으로 네. 만나서 네, 상담을 방문이 필수입니다. 3번 정도 상담을 진행하고 그렇게 진행되네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그 구직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신청하기 전에 구직 신청은 반드시 워크넷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오프라인으로도 구직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구직 신청은 필수입니다. 이것 또한 온라인, 오프라인 2개 다 가능하고요. 일단 이제 온라인의 경우에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저희 고용노동부 구인구직 그 홈페이지인데 여기에 회원 가입하셔서 여기서 구직 신청을 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의 신청의 경우에는 고용센터 가까운데 관할 꼭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센터로 가셔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향후에 구직 신청 이제 구직 활동을 하시려면 어차피 워크넷 회원가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여기도 오프라인도 가능하고 온라인도 가능한데 앞으로 구직 활동하려면은 워크넷에 그 회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온라인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네,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근처에 있는 고용센터 가서 거기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도와주는 분이 있습니까? 온라인이니까. 네. 잘 모르니까 내가 일단은 근처에 있는 네. 고용센터 가면은 혹시 네. 그 상주하신 분 중에서 음. 도와주는 분이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걸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지. 어차피 온라인 신청이 힘드셔서 방문을 하신 거기 때문에 방문하시면 오프라인 신청으로 해서 그 서면으로 해서 아마 신청을 받아주실 거예요. 네, 그게 더 아마 편리하실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 혹시나 뭐 이 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뭐 의무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참여를 했는데 좀 내가 뭐 각종 규정이나 이런 걸 위반했을 때 제재사항 이런 건 있는가요?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그냥 다 지원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근로 능력이 없고 구직 의사가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신청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 돈이 나가잖아요.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구직 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하셔야지만 지급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성실하게 안 하실 경우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지급 주기라는 게 있어요. 이 주기 중에 참여자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드리는 지급액보다 소득의 초과를 한다면 구직 촉진 수당은 지급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 능력이 없고 구직 의사가 없는 분들은 일단 신청이 안 되는 네. 거고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직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 우리 학우님들은 다 이게 구직 활동은 성실하게 한번 수행할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 학우님 중에 질문 올라오신 분이 계시네요. 김승용 학우님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70세 이후는 국민취업센터 교육이 제한된다는데 사실인가요? 하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70세 이후. 일단 질문에 네. 나이가. 국민취업센터 교육이라는 게 저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말씀하시는 그런 건가요? 거에 그쵸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말씀하시거든요. 네. 예. 일단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궁금하시다고 이제 김승용 님이 그렇게 궁금하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제도가 만 15세에서 69세까지라서 만 69세 이상이라면 그 참여가 힘드세요. 만 69세까지는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만 70세는 안 되시는데 김승용 학우님 지금 70세 이후라고 돼 있는데 나이를 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 70세는 안 되는 거고 우리 나이 70세는 아직 만 69세 미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까 한번 나이를 정확하게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 만나이 계산기라고 치면은 자기 생년월일을 넣으면은 계산해주는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나 되실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입력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은 뭐 지원을 하자. 그러니까 네. 혹시 나이가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더라도 네. 신청을 해보시면 애매하시니까요. 네. 애매하니까 신청을 해보시면은 뭐 한번 계산해보고 나이가 많으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지금 채팅창 통해서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볼까요? 정우정님 설명이 자세해서 잘 이해가 됩니다. 아이고 설명 잘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룡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남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지원님도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밤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올려주셨네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학우님들 중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지금 바로 한번 글을 채팅방 통해서 글을 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궁금한 게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안내해 주신 그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해서 우리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학우님들이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핵심 사항이 있다면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유형 구촉수당, 2유형 취업활동 비용, 취업지원 서비스는 공통, 취업까지 1대1 맞춤형으로 지원해드리고 직업훈련도 더 저렴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취업에 이제 성공하신 다음 일정 기간 근속을 하시면 취업 성공 수당이라는 것도 추가로 있어요.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좋은 제도를 소개를 해주시는데 1유형은 구직 촉진 수당이 있고 2유형은 취업 활동 비용도 주고 1유형, 2유형 공통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1대1로 맞춤형으로 제공하니까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했으면 좋겠고 또 훈련도 더 저렴하게 될 수 있고 성공하게 되면은 또 취업 성공 수당도 준다고 하니까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요. 올란 원정님입니까? 소득이 적은 사업자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네. 소득이 적은 사업자. 일단 대상은 이제 실업 상태이신 분인데 네. 주 30시간 이상인 사람을 저희는 이제 취업하신 분으로 확인을 해서 참여를 시키거든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주 30시간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그 신청하시고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자도 소득이 적다면 영세 사업자라고 해서 참여가 가능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신청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도중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일단 신청을 하자. 네. 그러니까 올랑 원형이니까 제가 글자 잘 보이는데 소득이 적은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신청해 보시면은 네, 영세라고 네, 판단되면 예, 참여 가능하세요. 가능하니까 참 일단 신청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경희님이니까 취업 지원 제도하고 근로장려금하고 이런 관계가 좀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혹시 아, 가능하십니까? 근로장려금이란 단어로 제도가 많이 있는데 네. 아마 국세청 근로장려금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받으시는 거는 저희 참여에는 이제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근로장려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저희 제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더라도 취업 지원 제도 신청할 수가 있네요. 네. 이경희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우정님 몇 년 전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또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네. 이제 저희 제도가 시작한 지 그렇게 많이 오래된 제도는 아니라서 이제 21년도에 이게 시작된 제도거든요. 지금 재참여 시기가 돌아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취업 그 종료된 유형에 따라서 그 재참여 기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고용센터에 확인을 한번 하시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정우정님 말씀도 하셨고 이경희님도 전에 한번 취업제도 한번 썼는데 재차 취업지원제도 접수 가능한가요? 정우정님하고 같은 질문 네, 되겠습니다. 같은 그렇죠? 질문. 그 두 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전화번호가 1350. 1350, 1350만 누르면 되는 거죠. 그 1350 전화를 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지금 채팅방을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우리 주무관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오기님 다른 학교 졸업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교란 거는 사이버 대학이 아니고 사이버 대학이 일반 대학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 대학 말고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재학생은 안 되는 거고 졸업생은 가능하죠. 졸업생은 네, 가능한데 졸업생은 무조건. 사이버 대학은 재학생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소고기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학교 졸업생도 일반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 중에서 취업 안 되신 분은 신청 가능하고 그다음에 재학생은 다른 대학교 재학생은 마지막 학기 네, 마지막 마지막 학기 학기 남겨둔 남긴 사람 아니면은 안 되는데 우리 사이버 대학 학생들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재학생들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여 가능하신 분, 신청하신 분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고기님 감사합니다. 이런 답변 남기시네요. 네, 신청하세요.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우리 저희들 끝날 시간이 다 돼 가거든요. 취업을 희망하는 학우님들을 위해서 우리 송중모님께서 한 줄로 한번 요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구호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혹시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같이 하고 네. 우리 스텝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취업엔 국치. 그러면 거예요? 중모님께서 취업엔 하시고 다 같이 우리가 네. 국치하면 되는 네. 거죠. 우리 학우님들도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면은 이 취업에 좋은 기운을 받아갈 것 같습니다. 자, 하시죠. 하나, 둘, 셋. 취업엔 국치. 예, 좋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 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귀한 걸음 하셨는데 네. 우리 중모님께서 마지막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제도가 정말 진심으로 취업을 희망하신다면 진짜 너무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많이 알아가셔서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취업을 준비를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나 새로운 분야에 또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막막하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셔서 좋은 곳에 취업도 하시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부고용센터는 바다의 도시 부산, 그중에서도 요즘은 핫플레이스죠. 광안리 가까이에 있어요. 지하철은 2호선, 3호선, 수영역 11번 출구 바로 앞에 있고요. 저희 부산 동부권인 금정구, 기장군,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계신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부산 동부고용센터로 오시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우리 학우님들을 위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송수련 주무관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경력개발지원센터가 준비한 취업특강 마치는데요.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일단,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라는 거 알게 됐고, 다음에 일단은 무조건 신청하자. 그래서 좀 궁금한 내용은, 네이버라든지 이런 검색창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검색을 해보든지 아니면은 전화 1350을 전화하면은 구체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가 수업 마지막 주고요. 다음 주에는 또 기다리고 있는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지금 열공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시험 잘 치시고, 방학 잘 보내시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2학기 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국민취업지원제도 특강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